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나오나요? 저를 시크릿 안에서만 보셨던 분들은 사장님은 정말 시크릿이 체질이다. 영업을 정말 잘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쪽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기 보이시면 이 동그라미 안쪽에 보이시죠? 저는 그냥 병원에서 수술실 안에서만 근무했던 간호사였어요. 오히려 환자를 만나서 응대하는 것도 어려워했었고 보호자들이 뭐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게 좀 떨렸어요. 대답을 해주는 것도. 그래서 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수술실에서 정말 묵묵히 수술만 했던 사람이고요. 어, 이렇게 지금과 모습이 많이 다른가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좀 경력이 조금 되고 하다가 개인 병원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 여기 굉장히 익살스러운 실장님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직원 인사 관리를 했었어요. 성형외과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상담 실장님을 했는 줄 아는데 저는 상담을 했더니 매출을 한 개도 못 냈어요. 한 달을 시켰는데 어쩜 이렇게 매출을 하나도 못 내고 다 심리 상담만 해드리고 돌려드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차라리 그냥 직원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저한테 대표 원장님이 직원 관리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장님들이랑 같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가끔 한 번씩 이제 코엑스나 이런 행사장에 의료 박람회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가서 상담을 또 해요. 여기 이렇게 옆에 누군가의 코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저예요. 그래서 저는 영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해본 적이 없이 이렇게 상담 실장도 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거는 2013년 정말 시크릿 하기 이전에는요. 제 사진첩엔 온통 저런 수술실 기구만 있었어요. 사장님들은 지금 제가 여기 딱 스크릿을 하고 난 이후의 사진들을 보면 예쁘게 옷도 입고 세미나도 가고 여행도 갔던 사진들밖에 없는데 이전에 저의 인생은 이렇게 수술실에 기구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잘할까 이런 것들을 해놨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크릿을 비전을 본 거는 사장님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품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회사보다 보상이 좋았다라고 할 만큼 딱히 뭔가 다른 회사의 비교 대상을 알지 못했고요.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뭐가 나쁜 건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귀에 딱 꽂히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글로벌 선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글로벌? 외국 나가는 거야? 막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이렇게 매장이 있었다는 사진들을 봤거든요. 너무 쉬운 것 같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백화점, 면세점에 있는 화장품들인데 이거를 소개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사업 설명회 때 늘 얘기하죠. 여기 나와 있는 까만색 글자들이 아까 어땠냐고 전화를 물어봤는데. 그랬구나. 네, 우리 아이가 또 이렇게 까만색 글자들이 나중에는 다 네트워크로 전환이 돼서 다 우리가 그 매출을 공유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너무 설렜어요. 근데 이게 꿈 같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를 해도 되죠, 스폰서님. 저희가 듣기로는 너무 가슴 떨리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포르, 아프리카, 브라질 맞는지 모르겠어요. 틀리면은 저희 스폰서님 다시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설레고 지금도 사실 너무 떨려요. 그래서 홍콩, 대만, 뭐 저희가 이렇게 제가 사전 답사도 한번 다녀왔어요. 시크릿에서 저희가 한번 싱가포르도 갔다 온 적이 있죠. 저희 이런 나라들이 저희가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어때요? 너무 설레이지 않나요? 저는 정말 영어 한마디 못해도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여기에 서울은 부산인 것 같더라고요. 경상도가 표준어인 것 같은, 네. 근데 저의 현실은 저는 서울시 형동구 금호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가,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까요? 저희는 여기 산동네예요. 눈이 오면 마을버스도 잘 안 다니고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게 뭔가요? 저의, 어렸을 때 사실을 다 아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좀 잘 살지를 못했어요.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고 좀 그러시다 보니까 저는 항상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은 꿈도 못 꿨었고 해외 파견 꿈 같은 얘기죠. 저는 하루 종일 수술실에서만 있었던 사람이고
외국어는 한 개도 못합니다. 사장님들이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베트남어도 못하고요. 영어도 못해요. 대신 한국 안에서 한 3개 정도 전라도, 경상도, 서울말 한 이 3가지는 좀 흉내를 엄청 잘 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아까 저를 소개시켜줬던 우리 사장님께서 저를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베트남에서 봤어요. 아니면 뭐 미국에서도 팀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이 상황들이 사실은 엄청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신종면 스포너님이 어저께 이제 저희 다른 미팅에서 얘기를 해주셨죠. 글로벌 사업이 그리 화려하고 그렇게 멋지지만은 않다. 근데 저는 그것을 진짜 많이 몸소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얘기들을 조금 간절히 바래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저희가 요새는 좀 그렇지만 저희 엄마가 저를 낳자마자 점을 봤는데 제가 그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딸 덕을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사실이길 바라면서 정말 간절히 바래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우리 뭐라고 스폰서님들이 이야기를 하죠? 교육사업, 관계사업, 복제사업 크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지루해.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도 나가보고 한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딱히 어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기보다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교육사업, 교육과 제품하고 플랜, 그리고 시스템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배우는 거였어요. 스폰서님들이 아니면 저보다 먼저 시작을 했지만 형제라는 사장님들이지만 저한테는 선배죠. 사장님들께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혼자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나라도 알면 다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만약에 너는 제일 뭘 잘했던 것 같아? 그럼 저는 관계를 조금 굉장히 많은 비중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방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더디게 가더라도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복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요새 더욱더 이런 말에 좀 더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매출 중요하고 승급도 중요하지만 몇 명의 리더를 만들어 가는가가 결국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갑자기 학교에 오신 것 같죠, 사장님들. 이 오밤중에 주말에 죄송해요. 근데 또 해야 되는 이야기라서 또 하나는 저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석 뭐 얘기하잖아요. 성공의 7단계.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 명단 작성. 세 번째, 만남과 초청, 시스템 초대, 후원 미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사업 설명. 그냥 플랜도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후속 조치. 그리고 상담하고 피드백. 스폰서와 파트너 소통하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시스템 안에서 배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언가 왜 갑자기 여기 제목은 글로벌 비즈니스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 세 단계로 나눠보면 사장님들이 목표를 먼저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단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사장님들이 얻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목표 설정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 네, 사업에 대한 확신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걸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라기보다는 일단 사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꿈과 목표가 확실해야 그 다음에 열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열정과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 성공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루하지 않으시죠? 죄송해요. 근데, 뒤에는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목표 설정은 저는 큰 목표는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려고 혹은 200만 원을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조금 거기서 멈췄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벌었을 때, 200만 원 벌었을 때. 근데 저의 목표는 우리 스폰서님들처럼 크라운 로열이었어요. 와, 중국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나 이거 막 2, 3년 해보고 때려칠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한 직업인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올해 목표는 레드 다이아몬드의 도전이에요.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레드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하려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경험상 이제 알겠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어때요? 사장님들 앞에서 또 외치죠.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 또 저는 갈래요 하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단은 우리 스폰서님들한테 사장님들이 뭐 약간 의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 투자, 그리고 교육. 오늘 여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주말에 저녁 시간에 술 먹고 혹은 그냥 집에서 쉬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하고 참석하시는 사장님들을 진짜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결단들은 스폰서님들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스템 활용, 요새 전 제품 애용, 사장님들 너무 아까 그 인트로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 제품 애용, 예뻐지고 건강해지기, 나부터 검증, 그리고 두 번째 단톡방 참여, 그리고 세 번째 1일 1 유튜브 보기. 저는 진짜 요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시크릿이라고요. 유튜브요, 투자, 혹은 뭐 동기부여, 혹은 뭐 어떤 지식, 경제, 막 이런 거 있죠? 안 보는 게 없어요. 정말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추천해주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시크릿을 안 했더라면 과연 이런 것에 관심이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장님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죠? 줌, 사업 설명 또는 센터, 그리고 비전 제시 받으시고, 그리고 동기부여 받고, 그리고 지금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저는 오히려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하는 게 이런 자리에서 여러 명을 앉혀놓고 막 뚜껑을 날리고 이런 거에 대한 재능은 없어요. 근데 사람 하나하나 만나서 진심으로 대하는 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들도 나는 강의를 못해요. 난 동기부여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저는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새는 많이 바뀌었죠. 유튜브와 줌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사장님들은 어떠세요? 제품 좋으세요? 정말요? 와, 대단하시다. 저는 사실은 제품이 좋은지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둔해요. 그리고 그 돈이면 술을 사 먹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별로 막 얼굴에 바르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시크릿 제품이 정말 다 좋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주는 분들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게 왜 좋지? 그 다음부터 사실은 제가 검증을 그 뒤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어,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늘 평일 밤이면 오징어 다리를 뜯으면서 맥주를 먹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인데요. 밤마다 요새는 팩을 바르고요. 눈을 뜨면 팩을 바르고요. 이제는 붙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제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잘 가꿔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는 미국이거든요. 미국까지 가서도 이렇게 팩을 붙이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사진들은요.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뭐가 있지 않으면 단톡방에 민망해서 올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 어쩜 이런 사진을 올릴 수가 있지? 옛날에 찍은 사진들은 이랬었어요. 항상 뭐 고양이가 나오고 하트가 나오고 근데 요새는 굉장히 뻔뻔하게 잘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렇게 금박까지 이렇게 제가 제품 애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저한테 만약에 사장님은 어떻게 베트남에 혹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처음 시작은 이랬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베트남 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저 가입할 때 치약이 나온다더라, 하더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치약도 없었고요. 베트남이 오픈한다더라 이 얘기만 계속 있었어요. 언제 할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베트남을 뚫어보겠다면서 남들은 한국에서나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베트남이 너무 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베트남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을 또 물고서 늘어져서 그분을 또 타고서 내려가려고 그 당시에는 베트남에 물류센터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베트남에 가져가려고 이렇게 물건을 다 해체를 했어요. 와우팩을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한국분이 가입을 하시면 와우팩을 저 뒤에 보이시죠? 박스 저게 사재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밤새도록 까야 돼요.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들러앉아가지고 저걸 다 까서 뾱뾱이로 다 싸서 다시 박스로 담아서 비행기로 가져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저렇게 기존에 가입하셔서 제품 전달 못 받으신 분들한테 저런 식으로 다 제품을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정말 멋있는 센터가 오픈이 돼서 거기서 오픈식도 하고 정말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저희의 시작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런 거 굳이 해야 돼? 라고 할 정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미국에 갈 때 사진이에요. 사장님들 제 얼굴 보이시나요? 저 이거 눈 팅팅 부어가지고 공항에서 안 가고 싶어가지고 울었던 사진이에요. 처음에는 미국에 간다는 얘기가 너무 설레이고 들뜨고 가고 싶어라는 마음에 갔다 왔는데 한 번 갔다 오니까 너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나 이번에 결과 못 만들고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는데 스폰서님들이 영상통화 오고 전화 왔는데 정말 하염없이 그렇게 공항에서 옆에는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저희 컨벤션 참석했다 같이 돌아가시는 길에 스폰서님 울지 마시라고 오히려 저한테 위로해줬던 그 지금의 이런 카리스마나 이런 거는 절대 없는 예,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에 가서도 되게 멋진 일을 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에 가서도 그럴싸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의 사장님들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말이 안 통해도요. 제품을 발라주고 또 발라주고 와우 파티를 하고 또 데모를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지금 보시면 제가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시작된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저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늘고 있더라. 그래서 정말 이게 교육과 국제 사업이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라면 우리 사장님들하고는 저랑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그냥 일단 내 얼굴에 발랐던 거 남 얼굴에도 한번 발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그때도 베트남에 가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보시면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놀러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도 초조했어요.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가서 내가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조여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수록 더 불편하고 부담감 때문에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건 그래 나는 여기에 경험을 하러 왔어 라고 하면서 정말 이분들과 오롯이 시간을 다 보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베트남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어머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지내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10명도 안 되는 인원을 모아놓고 세미나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강의도 했었고요. 우리 사장님들하고 또 와우 파티 늘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굉장히 재밌는 얼굴들만 보여서 그렇지 저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정말 밤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고 그 기존에 전까지는 스폰서님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리고 함께 형제라는 사장님들이 끌어가는 어떤 무언가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어머 이거는 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혼자 덩그러니 이 사람들은 저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 막 이렇게 하시니까 어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막막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좋았던 기억들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박보성 스포너님은 저렇게 맨날 뭘 드셨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앉으면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저는 떨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팅을 또 하고 왔습니다. 세미나도 했고요. 저는 진짜 이분들하고 밤에도, 낮에도 그냥 굳이 스폰서, 파트너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지내다 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한국의 사업하고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고요. 사장님들과 진짜 잊지 못할 추억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에 있었던 기간이 6개월이더라고요. 2달만, 2주만 계획하고 갔던 것을 계속 연장해서 최대한 무비자로 있다 올 수 있는 게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꼬박 다 채우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은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 사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기서 너무 확 찐사가 된 거예요. 너무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되겠다. 헬스장을 끊자. 그래서 정말 둘이서 처음 보는, 제가 원래 알던 지인도 아닌 정말 시크릿에서 알게 된 저희 사장님하고 목욕탕에서 사우나에서 리크루팅, 여자들 빨개 벗고 사우나 들어가면 옆에서 막 뭐 바르는 아줌마들 있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하듯이 똑같이 거기 가서 오이솔트 가려고 멕시칸 분들 가입시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억들을 사장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고, 저희 아이작 회장님 이 가운데 보이시죠?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애리조나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사를 방문을 했는데 아이작 회장님이 너희들 집에 초대를 한번 해주면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냥 스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뭐 진짜 오겠어? 라고 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잡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비건이니까 채식주의라서 야채가 들어간 잡채를 드시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잡채를 만들어서 회장님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본사까지 가서 방문했을 때 아이작 회장님을 만났던 사진이에요. 저는 사장님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본사를 방문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정말 너무 좋아요. 아, 이런 회사라면, 이런 회장님이라면 진짜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확신이 저는 그때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장님들은, 율리 사장님 지금도 뭐 굉장히 사업 잘 되죠? 그래서 네, 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거만한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건강식품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베트남에서도. 근데 저희 건강식품이 이렇게 드시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우체국을 가서 매번 택배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낼 때마다 사실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것을 뭔가 해보겠다라기보다는 저희 제품이 좋다라고 이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안 보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맨날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없어 보이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이죠. 사장님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혹은 스폰서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달라진 건 그냥 핀 색깔 뿐인 거지. 제가 함께 일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저의 일이 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늘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제를 시키셔야 된다. 저의 이 모습도 누군가의 복제품이겠죠. 우리 스폰서님들이 했던 어떤 작은 정성 그리고 노력들이 저한테는 보고 배울 만한 어떤 것이 됐기 때문에 그저 비즈니스 방법 그리고 패턴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 마인드까지 복제를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신종면 스폰서님이 저랑 며칠 전에 이제 통화를 하실 때도 사장님이 사업을 대하는 어떤 신념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 물론 있으시겠지만 뭐 저한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렇게 있으시다면 마인드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알고 보면 정말 쉬운 사업인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거절이냐 성공이냐 거절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일이고요. 스폰서님들 그리고 형제 라인 사장님들이지만 그 경험을 따라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스타일대로 언어가 만들어진다. 근데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 저한테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직장 어떠세요? 강요하지도 않고요. 출퇴근이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고 마감에 대한 할당량도 없고요. 성공의 노하우가 너무 쉽대요. 그리고 1000%, 1000%다 자유의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회사 취직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 여기 가고 싶어. 그죠? 네, 저도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실패 이유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쉽게 포기를 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들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이유들 때문에 사장님들이 실패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매일의 마음가짐은요. 저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노력을 하니까 맨날 만났던 스폰서도 어저께 만났던 파트너도 그냥 새롭고요. 감사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나?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만나다 보니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부산이든 대전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베트남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직급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베트남에 나갔을 때 저의 직급은 실버였고요. 그때 그 베트남 팀은요, 저한테 대실적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대실적이었냐면요, 5대1의 대실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짓을 왜 했어?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았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들께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 사업을 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그리고 why 우리 간절한 why가 있어야 돼요. how to가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 사업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 강의가 사장님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장님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더로 더 큰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